자, 신주중 3학년 사과 문법 주제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법 주제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되는 if나 whether가 돼요. 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자, 근데 이제 이 if나 whether가 명사절로 사용될 때 첫 번째 단서는 뭔가 하면 흔히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wonder 또는 잘 모르겠다, be not sure 또는 확인하다. 확인하고 see, 알아볼 때 이때 see도 보다가 아니고 확인하고 점검하다. 그럼 이런 동사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don't know 또는 be not sure. 이런 구조의 동사들은 보면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궁금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흔히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서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들이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불확실한 의미를 연결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우리가 흔히 목적어라고 하면 항상 동사와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whether 같은 경우는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다 사용되는 반면 이제 if 같은 접속사는 전치사 뒤에서는 목적어로 쓸 수 없다라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서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연결할 때 전치사 뒤에서는 whether만 써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or not이라는 구조가 whether 뒤에 붙어서 나와서 의미를 강조해요. 읽지 않을지. 자, 근데 이때는 이 whether 같은 경우는 whether or not 바로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whether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문장 끝에 or not이 붙어 나와서 인지 아닌지 이 패턴이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if 같은 경우는 if 바로 뒤에 or not이 붙어서는 못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or not이 바로 붙어 나와 있을 때는 whether만 사용하고 근데 if가 이제 이 문장 뒤에 or not이 나오는 경우에는 함께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if 같은 경우는 이제 whether나 if가 이렇게 명사절로 쓸 때 whether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지만 if는 주어 자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if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이제 if를 사용할 수 있다.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자,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보면 보세요. 나는 궁금하다. 근데 눈이 많이 왔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궁금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낼 때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써줘야 한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에서 조동사, 즉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써서 뭐뭐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겠죠. 근데 이때는 can이나 이런 조동사 뒤에서 can, 그러면 can이나 will, can은 뭐뭐 될 수 있다, will은 뭐뭐 될 것이다, should나 must는 뭐뭐 되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조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되 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수동태의 구조는 반드시 비동사의 원형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 요 구조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건 이제 우리가 부정문 같은 게 나올 때 이 조동사 바로 뒤에 그러니까 can be라고 하면 영어에서 이걸 1조동사, 2조동사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조동사 뒤에 부정어 not이 반드시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의문문으로 문장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 when can you finish the homework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때 숙제가 언제 끝이 날 수 있냐 그러면 의문사 when 다음에 조동사가 나옵니다. can 같은. 그리고 주어가 나오겠죠. the homework 같은. 그리고 나면 be finished 뭐뭐 되다. 그래서 이 패턴을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언제 뭐뭐 될 것이냐 그러면 when will 주어가 be 과거분사 될 거냐. 그래서 의문문 형태로 수동태 구조를 물을 때 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파이널의 최종 이제 결승전이 TV에서 라이브 생중계로 방송이 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will be shown이라는 과거분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테스트들 한번 해볼 텐데 이거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기본 개념들 다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틀렸을 때 이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 개념적인 이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문장 안에서 실수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보완하고 고쳐나갑니다. 그래야 실력이 차곡차곡 쌓일 테니까.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하겠다. 뭘 나타내요? 불확실한 내용.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if나 whether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구조에서는 그 박물관이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죠. 그리고 by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will이라는 조동사는 다 나와 있다. 그러면 will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할 테고, 그리고 박물관이 방문되다라는 수동의 과거분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4번으로. 자, 3번에서는 자, do you know, 아느냐, if 그녀가 인기가 있는지 아닌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꾸려면 문장 끝에 뭐 or not 또 나와 있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접속사 의미가 whether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 여기서 if가 이제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명사절이 된다. 자, 4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자, 규칙은 must be obeyed, 준수되어져. obey는 뭐 복종하다도 있지만 지키다, 따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must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와야 돼요. 그리고 obey,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그 규칙들을, the rul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러면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의미 자체가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우주 비행사가 될지 아닐지, 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는 밑에는 근데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이게 부사절이 필요한 형태죠. 그래서 네가 추가 포인트를 얻게 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때는 뭐 한다면이라는 어떤 의미의 조건의 의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if가. 그래서 if는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로 쓸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밑에처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로. 그래서 두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if가 되겠습니다. 자, 6번처럼 바르게 영작한가 할 때 어려워하지 말고 그 표는 이 주어, 우리가 수업 때 서술형 연습하는 그대로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주어 동사 찾고 나면 동사의 시제, 그리고 나면 이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렇죠?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미래 개념이죠. 그러면 the tickets들이 팔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will not 해서 won't, 팔리다, be sold. 그래서 조동사 뒤에 수동태 구조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won't be sold라는 수동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자, 7번은 나는, 나는이죠. 그 다음에 알고 싶다.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want to 부정사를 기본으로, 그리고 would like to 부정사, 이런 구문들을 챙겨두면 서술형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know라고 쓰면 되겠죠. I would like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그 다음에 네가 들었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럼 그 뒤에 if나 whether가 따라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if나 whether 뒤에는 이제 네가 들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네가 heard about, 무엇에 대해서 듣다라는 동사죠. 그 지진에 대해서 들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의 형태가 지금 틀렸죠. ing 형태들은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의 문장을 보면 수동태 구조로 바꾼 것은, 수동태로 바꾼다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는 elderly people이 주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should respect라는 구조는 존경을 받다, 그래서 be respected라고 수동태 구조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주어는 누구에 의해서, 일반 수동태를 바꿀 때 전치사 by 쓰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should be respected by young people. 이런 서술형 같은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이제 영어식의 순으로 한국말을 이해하고 이런 것도 개념적인 적용만 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거 잘 보면 know if, wonder if, 그리고 ask A에게 if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전부 다 know if.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들이 되죠. 근데 4번만 뭔가 하면 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용도를 보자마자 if가 조건의 접속사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 두 가지로 사용된다. 그걸 구별하라는 문제구나.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이걸 써보면 되죠. 방영될 것이다. 미래겠죠. 그러면 will. 그 다음에 be. 방영이 돼요. shown. 어디서? TV에서 곧 soon. 그러면 A에 들어갈 건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어법상 틀린 것이 자, 이 첫 번째 ask라는 동사는 A에게 목적어에게 if 또는 whether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어법이라서 괜찮은데 그 뒤에 or not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if를 볼 때 if가 문장 끝에 or not 구조하고는 함께 쓸 수 있지만 바로 뒤에 or not을 붙이는 구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or not과 함께 바로 쓸 수 있는 접속사는 whether가 될 겁니다. whether or not인지 아닌지. 자, 12번에서는 자, 재활용되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should가 되겠죠. 근데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캔이나 이 종이 같은 것들이 재활용되다. 그러면 수동태구죠. 그래서 should be recycled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A에서는 I'm not sure 빈칸 뒤에 or not이 나와 있다는 건 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때 whether 밖에 못 나오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은 조동사 뒤에 자, 이 별똥별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오늘 별똥별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구조에 be seen이 와야 될 겁니다. can be seen.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자, 14번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에는 if가 인지 아닌지 모두 나온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누구만 쓸 수 있다? whether라는 녀석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자, 언제 can 자,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고 수동태 구조를 물을 때 조동사 그리고 주어 be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 구조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비동사가 1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an my computer be repaired? 언제 수리될 수 있을까? 16번에서는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5번을 보면 can be used라고 수동태 구조의 형태가 틀렸습니다. 17번에서는 자, I wonder 내가 궁금합니다. 축구가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 그러면 뒤에 인지 아닌지 if 누가? soccer 축구가 is a popular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sport인지 in Europe.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요게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뒤에 물음표를 붙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의문문이 아니죠. 그렇죠? 의문문을 어떻게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서 wonder가 지금 이 궁금하다라는 의문문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어순을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일반 평서문으로 반드시 문장을 써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꾸다. 그 말은 수동태 의문문이라는 건 자, 30 points a game. 한 경기당 30포인트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can score에서 조동사는 그대로. 그러면 can be scored라고 수동태 구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문문이니까 그죠? can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can 30 points a game be scored by my team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19번에서는 자, 나는 알고 싶다요. I want to know 무엇을 네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if를 써야겠죠. if 그 다음에 누가 내가 I can 완수하다 마치다 complete 무엇을 the mission을 그리고 or not이 문장 뒤로 가야 될 거. 왜냐하면 if는 바로 붙여서 or not을 못 쓰는 구조니까 문장 뒤로. 20번에서는 그 약은 자 복용되어져야 하냐 복용되어지다니까 should를 쓸 겁니다. 그럼 이게 의문문이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라고 할 때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 should 주어 BPP 구조가 되죠. 뭐가 the medicine 그 약이 복용되다라는 건 be taken이 돼요. 우리가 약을 먹다라고 할 때 take medicine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should the medicine be taken? 얼마나 자주 복용되어져야 하느냐라고 어순을 잘 기억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말을 볼 때 이런 식의 이제 그 어순배열하는 서술형을 할 때 하나하나 지워가며 쓰지 말고 일단 한국말에서 항상 쌤이 수업하는데 그대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그래야 영어의 어순대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의심스럽다. 그 말은 I doubt. 의심스러워. 근데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네가 내 충고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요.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if나 whether 그럴 때 이제 누가 어떤 단어가 제시됐는지 if가 제시됐단 말이죠. 그래서 if 네가 받아들일지 will accept 나의 충고 my advice 그럴지 받아들일지 않을지 의심스럽다. 자, 두 번째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라라는 거는 the dog이 주어 자리에 올 겁니다. the dog. 그리고 should to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be fed가 되죠. by Eric에 의해서. feed는 이제 먹이를 주다. 그 다음에는 the problem을 주어로. 조동사 cannot은 그대로. 그리고 explain이 아니라 문제가 설명이 되다. 그래서 cannot be explained by me. 설명이 될 수가 없다. 3번에서는 나는 궁금하다에 I'm wondering 그 다음에 책을 샀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if you bought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책을 샀는지 이미 과거 시점에서 샀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시제 판단까지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처벌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 can 처벌되는 거니까 수동이겠죠. can be punished. 우리가 벌 주다 처벌하다라고 할 때 punish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라. 자, A번에서는 if or not이라는 구조, or not과 함께 붙여서는 if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or not을 문장 뒤로 아예 돌려놓거나 아니면 붙여서 쓰려면 whether or not의 구조로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는요, should be banned. 이 ban은 금지하다라는 동사인데 흡연이 금지되어져야 한다. 그 말은 수동의 과거분사. 그래서 should be banned로 써야 되겠죠. 3번에서는 be worried about이 걱정하다, 우려하다입니다.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믿을지 아닐지 인지 아닌지.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if를 쓸 수 없다. 누구로 쓰자? whether만 써주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서술형 어려워하지 말고 나는 알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want나 would like to나. 근데 제시된 게 like이 있으니까 어떤 걸 쓰라는 거야. I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방학이 시작했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나 whether를 씁니다. 제시된 단어가 if예요. if. 그 다음에 우리의 방학이 our vacation. 지난주에 시작됐으면 시제가 과거겠죠. 그래서 started last week.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자, 이번에서는 그 행사의 성공은 날씨에서 결정될 것이냐라고 결정이 되다 그러면 will determine이죠. will determine 결정하다. 또는 will 결정이 되다면 will be determined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의문문이 되니까 어순이 will이 앞으로 와야겠죠. 그러면 will 주어 be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면 the success 성공이죠. 그 행사 of the event. 그래서 그 행사의 성공이 will 결정되다 be determined. 그 다음에 날씨에 의해서 by the weather. 그건 의문문이니까 이제 물음표를 붙여서. 수업 때 항상 쌤이 이제 그 한국말이든 뭐든 서술형에서 한국말에서 주어 동사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영어식의 어순으로 문장을 전개하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 동사의 시제를 판단하고 지금처럼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고 또는 이제 이 안에 사용돼야 되는 중요한 구문의 단서들이 있어요. 물론 수식 구조 같은 영어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럴 땐 if나 whether 같은 명사들을 써야 한다부터 해서 많은 구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수업 때 항상 어법과 구문에 강해져야 시험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했던 말 잘 기억하고 이런 핵심적인 구문들 특히나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문제에다가 적용할 때는 기본 개념만 쫙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 답이 다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사과 문법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